배종찬의 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한창 뜨거운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점이 또 문제이고 어떤 점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6.17 내용이 핵심적으로 어떤 구성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6.17 대책은 비교적 고강도 대책 중에 뭐 하나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규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법인 거래라든지, 네, 풍선 효과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뭐 세금 대출, 거래 제한, 이걸 다 동원한 대책이고 종합 대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새 그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제동 장치가 없었던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지난주에도 한 주간 단위로 0.13%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주간 단위로 이 정도면 제법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 규제 대상 지역인데 부동산 값이 올랐다면 6.17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어떤 대책을 해야 부동산이 가격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쉽지는 않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런데 결국 이제 정부가 어디까지 정책의 어떤 그 수위를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네. 마법의 어떤 그 정책은 없습니다. 음. 가령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전국 토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아. 중국도 안 하고 베트남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어떤 그런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저는 현실적인 어떤 대책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보유세 압박을 뭐 키운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대출을 또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개발 예정지들 뭐 잠실이나 삼성동 같은 데를 아예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네. 재건축이 또 이게 갭 투자가 많으니까 아예 2년 살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처방들을 내리는 건데, 네. 워낙 이게 지금 돈이 많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료들이 바로 M2라는 거예요. M2. M2가 뭡니까? 광의 통화라기도 하는데 총 유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 뭐 현금, 요구불 예금, 2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을 뭐 다 포함하는, 어떻게 네. 보면은 언제든지 깨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M2가 이 정부 들어서 한 2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3천조가 사상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자금만 하더라도 1,100조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게 넘치는 이 유동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대책을 계속 내놔도 워낙 이게 말하자면 헬리콥터 머니가 위력이 세다 보니까, 힘이 네.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단박에 안 잡히는 거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원인 중에는 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여당에서는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울 또 수도권의 규제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에 이 상황 자체가 좀 잡힐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도 법인 거래가 많았던 지역들이 인천이라든지 네.
가령 뭐 충북 청주 같은데 이런 데거든요. 네. 최근에 단기간에 확 오른 데들은 대부분이 갭 투자하고 법인 거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이제 뭐 고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무겁게 한다. 뭐 이게 아마 작년 16 대책 때 나왔던 내용들이 아마 이번 입안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지난 국회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부과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다만 내년 12월에 이제 받게 되는 종부세 고지서가 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피부로 와닿을 거고,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뭐 고령자라든지 은퇴자 같은 분들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뭐 사과까지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강조했는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이 갭 투자는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잡았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주로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일부 그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보통 보면 아파트 잔금 대출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종전에는 주로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한 시세의 한 70% 정도까지 대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투기 지역에서는 40%뚝 떨어지니까 잔금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보완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실수요자 보호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갖춰 나가면 될 것 같고는 뭐 충분히 고쳐야 되고요. 네. 일부 또 30대들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가점이 낮잖아요. 요새 보면은 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막 가점이 84점이 만점인데 그건 청약, 커트라인이 청약으로 7점 가까이 되니까요. 예. 청약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가점이 점수가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20점, 네. 30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청약이 뭐 넘사벽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요새 청포족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청약 포기족.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끌한다. 뭐 네. 영혼까지 그러다가 뭐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말하자면 풀베팅해서 집을 사는 이게 최근에 시장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대들이 절망과 어떤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지금 어떤 그 유행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30대들의 어떤 그런 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 취득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네네. 그죠?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청약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게 하는 거죠. 공공은 있는데 지금 민간은 없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희망을 좀 만들어주는 위원님, 그런 뭐 네, 오늘 말씀 때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